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스터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해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킷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 디지털 일렉트로닉스에서 서킷이란 이산적인 변수들을 다루는 네트워크이다. 말 그대로 그냥 회로, 우리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다루는 회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킷은 아래와 같은 특성과 더불어 사진과 같은 박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이산적인 입력이 있어야 하고,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이상적인 출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functional specification d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output. 입력과 출력 사이에 함수 기능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회로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 함수적으로 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timing specification describing the delay between input changing and output responding. 그러니까 인풋이 바뀌면서 아웃풋이 반응하는 타이밍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딜레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회로는 두 개 이상의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입력과 출력 간에 그 어떤 기능을 묘사하는지 명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킷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먼저 노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노드는 네트 혹은 시그널 혹은 베리어블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ABC 인풋 ABC도 노드다 노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출력인 Y랑 Z도 노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ABC를 가지고 YZ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E1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입력되어서 나오는 결과값인데 이렇게 그 중간중간 생기는 변수들도 우리 노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드에는 인풋, 아웃풋, 인터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circuit elements 지금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회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로 중간중간에도 회로가 또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E1, E2, E3 다 지금 이체 서킷 각각의 회로들인데 여러분이 코딩을 하실 때 메인 함수 안에다가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서 넣어 놓는 식으로 코딩을 진행하시잖아요. 회로 역시 전반적인 큰 회로 안에 또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어서 또 회로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킷은 노드랑 서킷 엘리멘트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엔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디지털 논리 회로를 공부하시면서 정의 같은 것들은 영어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영어로 가져왔는데요. 디지털 서킷 C는 컨비네이셔널 혹은 레스 프리퀀틀리로 불린다. 만약에 아웃풋 C가 온전히 결정된다면 현재 인풋들의 조합에 의해서 온전히 결정된다면 회로 C는 서킷 C는 컨비네이셔널 혹은 레스 프리퀀틀리로 불린다 라고 정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오직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아웃풋
컴비네이셔널 로직의 아웃풋은 오직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하나 부셨는데 이 회로의 결과가 오직 현재 들어가고 있는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 회로는 컴비네이셔널 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메모리 레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퀀셜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퀀셜 로직의 데피니션을 보시면 digital circuitry is called sequential if she computes a result in a sequential of computation of step input sequence. 그러니까 시퀀셜 로직은 그 전까지 있었던 인풋들의 시퀀스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퀀셜 로직의 아웃풋은 현재 인풋 밸류와 이전 인풋 밸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인풋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받았었던 인풋에 의해서도 아니지. 그 전에 받았었던 인풋도 이번 아웃풋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전에 받았었던 인풋들이 지금 받는 인풋과 더불어서 아웃풋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셔널한 서킷을 만들 때, 설계할 때 지키셔야 하는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컨비네이셔널한 서킷이기 때문에 every element is combinational. 모든 구성 요소들은 컨비네이셔널 해야 할 거고요. Every node is either an input or connects to exactly one output.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한 가지의 출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로를 구성하셨는데 5호 게이트고요. 5호 게이트인데 출력이 A랑 B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랑 이 B가 이 두 가지 5호 게이트에서 나온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각 노드들은 하나의 아웃풋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아웃풋 하나가 두 개 이상의 노드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값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풋들은 하나의 인풋이 아니죠. 노드들은 하나의 아웃풋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the circuit contains no cyclic pat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였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나온 이 5호 게이트에서 나온 입력이 이렇게 다시 그 전에 있었던 로직 게이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리언 이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로직 게이트들을 보면서 불리언 이케이션이 뭔지 대충 봤었죠. Functional specification of output in terms of input. 인풋과 아웃풋 사이들의 그런 함수적인 기능들을 약간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시면 A, B, C가 XOR로 이렇게 묶여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거를 불리언 이케이션이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x1, x2, x3 이 세 가지 인풋을 가진다 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complement란 무엇이냐? the negation of a variable. 변수들의 부정들인데 x1의 바, x2의 바, x3의 바. 즉 입력한 인풋 변수들의 부정들을 compl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teral입니다. literal은 variable or its complements. complement랑 그 변수들, 입력한 변수들의 그 자체,
그리고 그 부정값들을 리터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텀은 end of literal, 리터럴들을 end 게이트로 묶어준 것들을 프로덕트 텀이라고 하고요. sum 텀은 or 게이트로 묶어준 것들을 sum 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민텀이에요. 민텀이 뒤에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텀은 product that include all input variables, 모든 input 변수들을 포함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x1바, x2바, x3바, 그리고 x1바, x2바, x3, x1바, x2, x3바, 점점점 해서 x1, x2, x3까지. 그러니까 이 변수들, 입력 변수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 있죠. 입력된 변수들을 AND 게이트로 묶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모두 다 민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펑션의 인풋이 n개다 그러면 그 펑션의 민텀은 2의 n제곱개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정한 fx라는 함수는 3개의 인풋을 가졌기 때문에 이 fx는 민텀을 2의 3제곱, 즉 8개까지 가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맥스텀입니다. 맥스텀은 민텀이랑 살짝 반대의 관계예요. 민텀은 우리가 엔드 게이트로 묶어줬었는데 맥스텀은 오어 게이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오어 게이트로 묶어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얘기하는 게 맥스텀이에요. 모든 용어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뒤에 가서 민텀은 우리가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민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플리칸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임플리칸트는 product of literals x1 that implies f that is fx는 1. 그러니까 이 fx 함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1로 만들어주는 인풋의 조합들을 이제 임플리칸트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x1, x2 바, x3 그리고 뭐 x1, x2 바, x3 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 fx에 대입을 해보면 fx가 1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먼저 이것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x1을 그대로 두면 x1을 그대로 두면 1이고요. x2 바 x2 바는 x2 바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미 여기도 부정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x2 1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and 1은 1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x2 바 0이 들어가고 x3 1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1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인풋을 넣어주게 되면 이 fx라는 함수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결과가 1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 인풋들의 조합을 임플리칸트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들과 더불어서 임플리칸트도 되게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민텀과 임플리칸트를 꼽을 수 있겠네요. 그만큼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SO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SOP는 Sum of Products, SOP라고 줄여서 하고요. 이게 뭐냐면 All equations can be written in SOP form. 모든 이퀘이션들은 SOP 폼으로 쓰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 fx는 입력값으로 a랑 b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풋에 따른 그 truth 테이블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y가 1인 값들만 보자는 거예요. SOP에서는
결과가 true인 값들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true인 값들만 보고 나니까 민텀이 A 바 B, A 바 B고 그리고 A, B입니다. A, B. 결과가 true인 것들만 민텀을 모아볼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true인 민텀들만 모아서 F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sum of product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하기를 붙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x라는 이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여러분이 불리언 이퀘이션으로 간단하게 쓰실 때, SOP 형식으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truth table을 그려서 결과값이 1, 참인 애들만 모아준 다음에 걔네들의 민텀을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fx 함수에 대한 불리언 이퀘이션을 sum of product 형식으로 써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옆에 있는 요거는 그냥 요 네 가지 중에서 1번이랑 3번을 가져와서 sum of product로 사용했다라는 표시인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sum of product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product of su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줄여서 POS라고 하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 truth table을 그려서 그 결과값이 참인 애들만 가져왔었죠. POS는 그 반대입니다. 결과값이 false인 애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민텀이 아닌 max텀을 사용해서 5호연선으로 묶어줍니다.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표거든요. 민텀만 max텀으로 이렇게 바꿔주었고요. POS, Product of Sums에서는 결과값이 false인 애들을 묶어줘야 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false인 애들, 이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maxterm, 이 친구들의 maxterm을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maxterm을 각각 가져오고 그걸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그 fx라는 함수의 불리언 이퀘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면 POS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SOP 형식과 POS 형식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요. 똑같은 불리언 이퀘이션인데 SOP 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결과값이 참인 애들을 가져와서 참인 애들의 민텀이죠. 참인 애들의 민텀을 가져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POS로 표현을 하면 결과값이 false, 0인 애들의 maxterm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된 식도 결국 풀어보면 똑같이 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SOP랑 POS는 어떤 fx에 대해서 그 불리언 이퀘이션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방식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의 텀들을 묶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OS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맥스텀도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SOP 형식이 더 그 이퀘이션을 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시게 되면서 SOP 형식으로 계속 값을 구하게 될 텐데 제가 SOP를 예시를 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교통카드가 있고 그리고 버스가 온다 라는 두 가지 입력 변수를 제가 뒀어요. 그러면 fx를 버스를 탄다 라는 함수로 둘게요. 교통카드가 있고 동시에 버스가 와야 우리는 버스를 탈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카드가 없는 상황, 있는 상황, 그리고 버스가 오지 않는 상황, 오는 상황 이렇게 두 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교통카드가 없고 버스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버스를 탈 수 없겠죠. 교통카드가 없는데 버스가 왔다면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탈 수가 없고 교통카드가 있지만 버스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통카드가 있고 동시에 버스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와 C 두 가지 입력이 둘 다 참일 때 이 민텀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참인값이 지금 이거 하나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다. SOP 형식으로. 그래서 OC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리언 알제브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불리언 알제브라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불리언 이퀘이션들을 구하는데 그 마지막에 SOP랑 POS랑 비교할 때 POS에서 도출했던 식을 풀어가지고 결국 SOP랑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풀어가는 여러 가지 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알제브라는 불리언 이퀘이션들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한 뭐 공리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수학과 비슷하지만 간단하다. 왜냐면 값이 0과 1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리언 알제브라에는 듀얼리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쌍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AND 게이트랑 OR 게이트에서 0과 1이 바뀌어도 그것은 여전히 true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직접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알제브라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b가 1이 아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0이겠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도 b가 0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b가 1이겠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0의 부정은 1이고 1의 부정은 0이다. 그리고 0 and 0은 0이고 1 우어 1은 1이고 1 and 1은 1이고 0 우어 0은 0이다. 0 and 1 혹은 1 and 0은 0이고 뭐 1 우어 0, 0 우어 1은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를 불리언 알제브라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B가 뭔지 모르겠는데 B랑 1이랑 AND 연산을 했으면 무조건 B가 나오겠죠? 그리고 B가 뭔지 모르겠는데 B랑 0이랑 5 연산을 했으면 무조건 B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B가 뭔지 모르는데 0이랑 AND 연산하면 무조건 0이 나오고 뭐 1이랑 5 연산을 하면 1이 나오고 B가 뭔지 모르겠는데 B끼리 AND 연산을 해주면 항상 B가 나옵니다. 0 AND 0은 0이고 1 AND 1은 항상 1이죠. 마찬가지로 B 플러스 B도 B입니다. 0 플러스 0도 0이고 1 플러스 1도 항상 1이죠. 그리고 B 부정에 한 번 더 부정을 해준 건 B 그 자체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B가 B 부정의 AND 연산은 0이다. 1 AND 0은 0인 거죠. 뭐 0 AND 1도 0인 것처럼. 그리고 B와 B 부정을 5호 연산해주면 1이다. 1, 5호 0은 항상 1이고 0, 5호 1은 항상 1인 거.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B가 뭔지 모르는데 1이랑 AND 연산으로 묶어줬다 하면 무조건 B고 B가 뭔지 모르겠는데 0이랑 이렇게 AND 5어 연산을 해줬다. 그럼 무조건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사용하면 게이트를 하나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B랑 1이랑 AND 연산을 하면 그냥 B가 나오니까 AND 연산을 안 해주고 그냥 B를 끌어다가 써도 되고 B랑 0이랑 5어 연산을 하면 어차피 B니까 0이랑 5어 연산 안 해주고 그냥 B를 끌어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하다 보면은 이 논리 게이트들 하나씩 있어도 그 안에도 다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리언 알제브라를 사용하면 논리 게이트들을 이렇게 개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똑같이 아까 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써줬습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링 밸류라고 나오는데 컨트롤링 밸류가 뭐냐면
변수에 상관없이 항상 아웃풋을 만드는 수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엔드 게이트에서는 변수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0이랑 붙여주면 항상 0이 나오죠. 그리고 오어 게이트에서는 변수가 뭐가 나오든 간에 1이랑 붙여주면 항상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엔드 게이트의 컨트롤링 밸류는 0이다. 어떤 변수가 들어오든 0이 나오기 때문에 엔드 게이트의 컨트롤링 밸류는 0이다. 마찬가지로 오어 게이트의 컨트롤링 밸류는 1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게이트를 하나씩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런 애들을 봤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을 받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룰레 게이트를 없애줄 수 있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2번 해주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의도적으로 버퍼를 넣는다라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나올 타이밍 관련된 얘기에서 딜레이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혹은 신호를 좀 더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버퍼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낫 게이트를 2개를 넣어줘서 버퍼 역할을 해주는 방법도 버퍼를 의도적으로 넣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변수와 그 부정을 받으면 0이 나오고 오어 게이트는 변수와 그 부정을 받으면 항상 1이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했었던 내용들이 사실 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좀 여러 가지 또 법칙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B and C는 C and B와 같다. B or C는 C or B와 같다. 이거는 한국말로 다시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 때 들어봤었던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이 불리한 알제브라에서도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괄호의 위치를 바꿔줬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합 법칙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도 불리한 알제브라에서 성립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이렇게 잘 보니까 B를 묶어줬네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이네.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 거죠. 오어 게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역시 불리한 알제브라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B and B 플러스 C는 B다. 얘를 이제 풀어서 직접 연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한 법칙도 있고 여러한 법칙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혹시 여러분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 이 4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이 3가지 법칙도 되게 중요한 법칙이긴 하지만 결국 이 불리한 알제브라를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불리한 이퀘이션이 있을 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근간이 되는 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튼 이 4가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3가지도 불리한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논리 회로를 공부할 때
이 불리언 이케이션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이 법칙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런 거는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잘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알제브라를 통해서 불리언 이케이션을 간단히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리언 이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B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 바랑 A랑 5호 연산을 해주면 걔는 그냥 1이죠. 결국 그냥 B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리언 알제브라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functionally completene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정의부터 보시죠. A set S of its operator is called functionally complete. 집합 S, 연산자들로 이루어진 집합 S를 functionally complete 한다고 부른다. 만약에 모든 불리언 펑션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S 안에 있는 오퍼레이터들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집합 S는 functionally complete 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집합 S를 이게 5어거든. 이게 AND 연산이거든요. AND 그리고 얘는 5어죠. 5어 얘는 낫입니다. 낫. 집합 S가 세 가지 오퍼레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AND, OR, NOT만 가지고 세상에 못 만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불리언 펑션 이퀘이션들이 있을까요? AND, OR, NOT을 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불리언 이퀘이션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S 안에 이렇게 있지 않고 만약에 S 안에 XOR 연산 이거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OR 연산만 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불리언 이퀘이션들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집합 S 안에 AND 게이트 하나만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AND 게이트 하나만 들어있으면 OR 게이트의 연산을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NOT 게이트의 연산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AND 연산 하나만 포함된 집합 S는 functional complete 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XOR 연산 하나만 포함된 집합 S 역시 functionally complete 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AND, OR, NOT 세 가지가 포함된 집합 S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리언 이퀘이션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functionally complete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질문 한번 볼까요? What is the minimal set of operator that is functionally complete for Boolean function? 불리언 펑션에 대해서 functionally complete 한 집합 S 중에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위에서 예시를 AND, OR, NOT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좀 더 미니멀한 셋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AND, OR, NOT 이 세 개가 있는 것도 물론 functional complete 하지만 AND와 NOT 혹은 OR와 NOT만 가지고도 functionally complete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A and 이게 아니죠. A and B라는 불리언 이퀘이션이 있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A 밥, OR, B 밥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어 연산을 엔드 연산과 not 연산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어 연산과 not 연산만 가지고도 엔드 연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end와 not만 가지고도 functionally complete 하다, 혹은 o어와 not만 가지고도 functionally complete 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실 때 만약에 문제에 set s를 줬어요. s 집합을 줬는데 여기에 뭐 오어 연산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functionally complete 하지 못하다 라고 여러분이 정답은 써야 되고요. 만약에 s에 end 연산과 not 연산, 오어 연산까지 있다고 합시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얘는 functionally complete 하다 라고 정답을 쓰셔야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오퍼레이터 연산들로 이루어진 집합 셋 S가 있는데, 그 집합 안에 있는 연산들만 사용해서 그 모든 불리한 이케이션들을 전부 다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집합 S의 S는 functionally complete 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드무르간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A랑 B를 엔드 연산으로 묶었으면 전체 부정을 해주면 A바, O어, B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드모르간 법칙을 각각 심벌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트루스 테이블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5호 연산으로 묶인 A 플러스 B를 전체 부정해주면 A바, AND, B바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으로 사용해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이러한 트루스 테이블을 공통적으로 따른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푸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드모르간 법칙을 진행하다 보면 A, B의 부정 요거죠. 그리고 A바 플러스 B 바 요거죠. 지금 보시면 둘이 똑같은 건데, 여기 있는 이 버블을 이 안쪽으로 넣어주는 걸 버블 푸싱이라고 해요. 이 심벌과 이 심벌이 같은 심벌이니까 둘 중에 어떤 심벌을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버블을 이렇게 안쪽으로 푸싱을 해주고 모든 인풋에다가 버블을 넣어주는 걸 버블 푸싱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풋에다가 낫게이트, 즉 버블이 붙어 있다면 그 버블을 이렇게 밀어서 아웃풋에다 붙여주고 오어 게이트가 엔드 게이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엔드 게이트는 오어 게이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버블 푸싱은 여러분들이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실 때 이 심벌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은 아웃풋에 있는 버블을 인풋 쪽으로 옮깁니다. 아웃풋 쪽에 있는 버블을 인풋 쪽으로 옮기고 아웃풋에 있는 버블을 푸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풋에다가 다시 버블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버블이 사라지도록 게이트를 변경, 엔드 게이트가 오어 게이트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 보시면 여기에도 버블이 있고 여기에도 버블이 있기 때문에 버블끼리 이렇게 없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식을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심볼들 또한 버블 푸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블 푸싱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운 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식이라도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버블 푸싱을 사용해서 사람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불리한 이케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버블 푸싱을 통해서 낫게이트를 생략해주고 혹은 다시 만들어냄을 통해서
트랜지스터 레벨의 개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버블 푸싱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녹화 강의로 진행하는 것에 다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올렸던 녹화 강의도 보시다가 언제든지 모르겠거나 좀 더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스터디 시간, 아니지, 다음 스터디 시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